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 박영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유엔 해양법 협약 40년 진단과 대응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요 내용은 첫째, 유엔 해양법 협약 40년 진단, 둘째, 대응 원칙과 방향, 셋째,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 40년 진단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82년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하였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은 오늘날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면서 국제 해양 질서를 이 협약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연안국의 권리는 12해리 영해 최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그 너머서의 대립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안국의 권리가 확장되면서 다른 연안국과의 권리가 중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안국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국제해양 분쟁은 많은 국제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도 1994년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해양 관련 분쟁이 13건에 불과했지만은 그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의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기반하여 성립된 재판소인데 현재까지 총 29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해양 분쟁이 증가한 것도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해양 이슈가 급증한 부분입니다. 지난 40년보다도 조금 더 넓게 보면 1945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 이슈를 보면 초기에는 영토 그리고 영해 중심 독도나 어업 문제 또 NLL 관련된 이슈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의 특징은 주로 양자관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해양 관련된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전후한 시기에는 EEZ, 대립군 관련된 분쟁, 이슈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를 보면 이슈들이 더욱 심화되고 증폭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이 신국제 해양 질서가 확립되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질서가 또한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징은 기후변화 또는 BBNJ 등과 같이 글로벌 또 공해 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 근해 또는 EEZ 대립공에 관한 문제로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과거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미해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양법 이슈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해결이 어려운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단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해양 위협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2012년 해양국가 건설을 천명한 이후로 급격히 해양력을 증대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1대1로 전략을 천명한 이후로 줄기차게 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전략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은 남중국해에 7개 인공섬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 해경을 중앙군사위 소속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집행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중국이 해경법을 제정함으로써 해경의 법적 기반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한 무기 사용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도 독도 주변 해외에서 상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독도를 분쟁화시키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 중간 수역에서도 일본이 위협적인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JDZ 협정, 즉 대립군 공동개발 협정을 일본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일본과 더불어서 국제정세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진영 간 대립 구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난 유엔 해양법 협약 40년에 대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0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94년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해양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KMI, 키오스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IMO 등의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한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KMI도 이에 부응하여 많은 국제협력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국제법, 외교, 안보, 환경 등 복합적 해양 현안에 대해서 국가 조정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미해결 국제해양 현안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전문 인력의 양성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현재 국제법 전공자, 특히 이제 해양법 전공자가 배출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법 기반입니다. 국제법에 철저히 기반해서 해양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한 남중국해 분쟁 사건에서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국제법에 기반해서 대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제해양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을 대응할 때 철저하게 국제법에 기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제법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입니다. 해상 충돌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갈등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해양 권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해양 권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그래서 외국의 우리나라 해양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러한 대응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제법에 기반한 대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응 역량 강화 방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인적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핵심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또한 국내 전문가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전문가 양성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양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양규범, 여기서 해양규범은 해양법에 한하지 않는데요. 해양법, 해사법 등등 해양규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여러 국제기구들, 특히 IMO, FAO, 이틀로스, ISA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들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해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원칙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 저는 4가지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4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 1입니다. 국가 대응 체제 정비입니다. 해양 거버넌스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이슈에 대해서 대응력을 제고하고 또 범부처 복합적인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칭 국가해양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해양위원회에서 국가해양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처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이 국가해양위원회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제해양규범 종합연구기반 조성입니다. 국제해양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기관 내 그리고 기관 상호 간 그리고 대학과 전문가들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 2번입니다. 핵심 현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대응을 보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보다는 충돌을 방지하고 또는 현상을 유지하는 이러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된 핵심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양 경계라든지 관할권 중점 수역 문제라든지 제2대제 문제라든지 독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라든지 불법 어업 문제 등 여러 핵심적인 현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엇이 핵심적인 현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단기, 중기, 장기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국제해양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국제해양 이슈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이러한 아젠다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 추진 과제 3번입니다. 국제협력 핵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동안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보면 많은 기관들과 또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교류에 그치거나 또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를 우리 기관, 개인의 역량 강화나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핵심 싱크탱크들과 교류를 하는데 먼저 이러한 핵심 싱크탱크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집중해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청 강연, 세미나 공동 개최,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그 싱크탱크들을 선택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계 석학들과 교류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술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계적 영향력 있는 해외 석학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이들과 집중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이 교류의 폭, 깊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그 해외 연구기관 또 해외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내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해양 정책이 국제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또한 실행력이 제고되는 이를 통해서 해양 권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추진 과제 4번 전문가 양성 333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333 프로그램으로 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확대하고 더욱더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33 프로그램은 3개 연구기관이 각 3명의 인력을 3년간 서로 협력해서 양성하는 그러한 현장 실습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는 A 연구소에서 3명의 인력을 양성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인력들이 그 B나 C 연구소에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3년 차에는 이들이 해외의 싱크탱크라든지 또는 해외 해양 관련 국제기구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들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연구기관 그리고 국제기구나 해외 싱크탱크들과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해양법 협약 40년 진단과 대응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